차 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와 바퀴가 아스팔트를 굴러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죠. 조수석에 앉은 시어머니는 무릎 위에 작은 보자기 하나를 정성스럽게 얹어놓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보자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아마도 오래된 사진 몇 장이나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 혹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유품 중 하나일 거예요. 운전석의 남편은 핸들을 꽉 쥔 채 전방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턱선이 평소보다 더 굳어 보였어요. 가끔 백미러로 아내의 얼굴을 힐끗 보려 하지만 결국 시선을 돌리고 맙니다. 뒷좌석에 앉은 며느리는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죠. 감은 눈꺼풀 사이로 눈물이 스며 나올까봐 애써 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길은 시동생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곳에서 시어머니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될 예정이었죠. 모두가 그렇게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왜 이렇게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려울까요? 시어머니가 가방 지퍼를 조용히 열어 물티슈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에 손을 대고 무언가를 닦기 시작하셨죠. 창문은 이미 깨끗했는데도 말입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며느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세심하셨거든요. 집안 구석구석을 챙기시고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셨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깨가 예전보다 더 작아 보이고 목덜미의 주름도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작아 보이기 시작한 게 말이죠. 며느리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뒤를 돌아보셨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니? 멀미하는 거 아니지?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거든요. 차는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길의 끝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달라질 것이라는 걸 말이죠.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는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아침 6시 반 알람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하면 이미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죠. 일찍 일어나셨네요. 어머니 잠이 안 와서 말이야. 시어머니는 다리를 조금 절뚝거리시면서도 밥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며느리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고 미안하면서도 때로는 답답했거든요. 어머니는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집안일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이건 내가 하는 게 낫다.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죠. 남편은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네, 알겠어요. 며느리도 곧 출근해야 했어요. 맞벌이 부부의 바쁜 아침 풍경이었죠.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을 먹이고 유치원 가방을 챙기는 일까지. 시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저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아이들 숙제 봐주기, 저녁 준비, 빨래 정리까지 시어머니는 무릎 아픈 것도 참으시며 설거지를 하려 하셨죠.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며느리는 남편과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둘 다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죠. 여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뭐? 어머니 말인데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실 것 같고 저희도 솔직히 말하면 좀 벅차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동생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었죠. 어머니가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생 집이 더 넓잖아. 그리고 애들도 없고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시동생 부부는 자녀가 없어서 집도 조용하고 시어머니를 더 세심하게 모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둘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는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도 잠들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았죠. 며느리는 문득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자신들의 대화를 들으셨을까요?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그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남편이 시동생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재수 씨가 어머니 모시는 거 괜찮다고 하네요. 오히려 좋겠다고. 며느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무거워졌거든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친 며느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시어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니 왜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시며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며느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죠. 어머니, 저희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옆에 와서 앉았어요. 어머니,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하는데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마치 이미 예상하고 계셨다는 듯이 말이죠. 그래,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말이 맞구나. 여기서는 너희들이 너무 힘들 것 같더라.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실 줄 몰랐거든요. 오히려 서운해하시거나 화를 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저희가 부족해서 며느리가 말을 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너희들 잘못이 아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이 집이 좁다는 것도, 너희들이 힘들다는 것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거든요. 언제쯤 가면 될까? 시어머니가 오히려 먼저 물어보셨어요. 급하지 않으세요? 어머니 편하실 때 이런 건 미루면 더 어려워진다. 다음 주말이 어떨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동생한테 연락해 볼게요.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어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담담하게 말이죠. 며느리는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분명히 모두를 위한 좋은 결정인데 말이에요. 그날 밤 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방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잠들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았죠. 며느리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려고 했는데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어요.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거든요. 뭔가를 정리하시는 소리 같았습니다. 벌써 짐을 정리하고 계시는 걸까요? 며느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며느리는 회사에서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져서 조퇴를 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몸이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집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오랜 친구분과 통화하시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다음 주에 이사 간다고 했어. 며느리는 움직임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엿듣는 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며느리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참 착한 애야. 고아라서 더 아꼈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얼마나 조심스러워했는데. 며느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거든요. 그 애가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잖아. 그래서 난 더 잘해주려고 했어. 진짜 내 딸이라고 생각했거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계속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점점 더 아파왔거든요. 지금도 그래. 그 애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내 마음도 아파. 내가 있어서 더 힘든 건 아닌가 싶어서.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둘째 집으로 가기로 했어.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서. 며느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걱정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힘들어한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도 아쉽긴 해. 손주들하고도 헤어져야 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미안해, 친구야.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으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는 급하게 부엌에서 나와서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마치 방금 들어온 것처럼 보이려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찍 왔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나오셨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지으고 계셨지만 며느리의 눈에는 그 미소가 더욱 쓸쓸해 보였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나왔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어디 아파? 약은 먹었어?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며느리의 이마에 손을 올리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며느리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시어머니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옷가지를 정리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내 딸이라고 생각했다는 그 말이요. 그날 밤 며느리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시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 딸이라고 생각했다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혀서 떠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천천히 과거를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던 그 날부터 말이죠. 결혼 초기 며느리는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자란 탓에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서툴렀거든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긴장했고 실수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했어요. 그런 며느리를 시어머니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넌 내 딸이야. 시어머니가 처음 그 말을 하셨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였어요.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던 며느리를 위해 시어머니는 온갖 음식을 해주셨죠. 친정엄마가 해주는 것처럼 해줄게 그러면서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셨던 거예요. 그때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없어서 외로웠던 마음,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꽉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둘째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밤낮 없이 며느리를 돌봐주셨어요. 아이가 밤에 울면 먼저 일어나서 달래주시고 며느리가 충분히 잘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죠. 딸이 고생하는 걸 보면 내 마음도 아프다고 하시면서요. 며느리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자신을 딸처럼 생각해 주셨는데 자신은 언제부터 그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을까요?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뒤척였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시어머니 방 쪽을 바라보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잠들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마 짐을 정리하고 계실 거예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보내드리는 게 맞을까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결정은 아닐까요?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 내용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애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내 마음도 아파라고 하셨던 그 말이요. 며느리는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다시 이야기해 봐야겠다고요. 시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게 정말 옳은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이에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여보, 잠 안 와?
남편이 며느리 옆에 앉았어요. 응잠이 안 와서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어머니 생각 때문에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봐야겠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게 보였거든요.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오늘 들었던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 내용을 남편에게 털어놨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딸처럼 생각해 주셨다는 것, 자신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 그리고 정작 어머니는 이사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까지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어머니가 너무 쉽게 승낙하셔서 오히려 더 걱정됐거든. 남편의 목소리에도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며느리가 물었어요. 동생한테는 뭐라고 하지? 솔직하게 말하자. 우리가 성급했다고, 좀 더 생각해보고 싶다고. 남편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다시 함께 살면서 말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 거야 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뭔가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남편은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모시는 건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해. 시동생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형수님이 마음 바뀐 거야? 다행이다. 나도 사실 걱정됐거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시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릴지였어요. 이미 짐도 정리하고 계실 텐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며느리와 남편은 고민 끝에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두 사람은 집안에서 가장 큰 방을 완전히 바꿔놓기로 했어요. 원래 창고처럼 쓰던 그 방을 시어머니만의 공간으로 만들기로 한 거죠. 시어머니가 외출하신 틈을 타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방 안에 쌓여있던 잡동사니들을 모두 치웠어요. 그리고 새 벽지를 발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연한 분홍색으로요. 바닥에는 따뜻한 온돌 매트를 깔았고 창문에는 레이스 커튼을 달았습니다. 가구도 새로 준비했어요. 편안한 침대와 화장대, 그리고 시어머니의 옷들을 정리할 수 있는 큰 옷장까지요.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들도 예쁘게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끼시는 화분들도 창가에 나란히 놓아뒀어요. 마지막으로 문 앞에는 작은 쪽지를 붙였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이제 엄마 방이에요. 저희와 함께 계속 계셔주세요. 손주들도 함께 그린 그림과 함께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시기 전에 모든 걸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며느리는 새로 꾸민 방을 둘러보며 흡족해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일만 남았네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어젯밤 늦게 돌아오셔서 피곤하실 텐데도 말이에요. 부엌에서 마지막 아침을 준비하시는 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어요. 며느리는 일부러 늦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말이죠. 할머니, 어디 가세요? 첫째 아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잠깐 어디 좀 다녀올 거야. 언제 와요? 금방 올게. 시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평소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았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주셨어요. 많이 먹어라. 요즘 너무 말랐다. 네, 어머니. 며느리는 목구멍이 메었지만 억지로 밥을 넘겼습니다. 남편도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가끔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리곤 했죠. 아버지, 오늘 할머니랑 어디 가요?
둘째 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 구경시켜드리러 간다. 남편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마지막인데 내가 하자. 그 말에 며느리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10시가 되자 남편이 차 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잠깐만.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셔서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오셨어요. 며느리는 이상했습니다. 짐이 너무 적었거든요. 이사를 가는 거라면 더 많은 짐이 있어야 할 텐데요. 어머니, 짐이 이게 다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가져다 줄게.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방에는 여전히 모든 물건들이 그대로 있다는 걸 말이죠. 어머니는 정말 최소한의 것만 챙기셨던 거예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며느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이 집을 떠나실 생각이셨던 걸까요? 아니면 마음 한편으로는 붙잡아 주기를 바라고 계셨던 걸까요? 차에 오르시기 전 시어머니는 집을 한번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았다. 이제 좀 편하게 살아라.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이 차는 시동생 집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대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시게 될 거고요. 집에 도착하면 완전히 새로워진 방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며느리는 창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차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해 주시길,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길 말이에요. 차는 동네를 한 바퀴 천천히 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계셨어요. 어머니, 오늘 그냥 여기서 쉬세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시어머니가 의아해 하셨어요. 동생이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되어서요. 다음 주로 미뤄졌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오늘은 집에 있어야겠네. 며느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가 새로운 방을 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먼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시며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안내한 곳은 평소 어머니 방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며느리가 새로 꾸민 방 앞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문 앞에 붙어 있는 쪽지를 보신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니, 여기가 이제 엄마 방이에요.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말을 잃으셨어요. 완전히 새로워진 방, 따뜻한 조명, 예쁘게 정리된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손주들의 그림까지 모든 것이 시어머니를 위해 준비된 공간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외출하신 동안 준비했어요. 저희와 함께 계속 계셔주세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어머니의 옷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창가에는 어머니가 키우시던 화분들이 햇살을 받으며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상 위에는 손주들이 직접 쓴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계속 우리랑 같이 살아요. 시어머니는 그 편지를 들여다보시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며느리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저 이제라도 진짜 딸처럼 잘할게요. 이 손 놓지 않을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 힘들게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미안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꽉 안았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도 방으로 들어와서 어머니와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달려와서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이제 안 가시죠? 그럼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우리 손주들 두고 말이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시어머니의 새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에게 방 구석구석을 자랑스럽게 보여드렸고 시어머니는 연신 고마워하셨어요. 며느리는 어머니 옆에 앉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요리도 배우고 손주들과 나들이도 가고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고요. 밤이 깊어갈 무렵 시어머니는 새 방에서 첫날 밤을 보내셨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고맙다. 따라 시어머니의 대답에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딸아라는 호칭이었거든요. 그렇게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시작 말이에요.